그 중에서도 DMZ가 없었다면, 만약에 DMZ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역사의 비극이긴 하지만 DMZ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사라질 만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전박이 물범 같은 경우 백령도에서 살고 있고요. 저어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DMZ 일대에 여기 우도라든지 이런 뭐 유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번식지가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강화도 일대에서 이제 번식하고 다시 이제 새끼를 키우다가 다시 이제 겨울이 되면 월동하러 남쪽 지방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저어새가 그렇고요. 두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두루미류가 15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철원평야에 7가지, 7종의 두루미가 옵니다. 세계적으로도 7종의 두루미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DMZ 일대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두루미는 그 두루미 같은 경우는 개체수도 굉장히 작고 그 개체수에 많은 퍼센트가 이제 그 철원평야에 오고 있습니다. 두루미도 아마 그럴 종이고요. 사양노루 같은 경우도 DMZ가 없었으면, 민통 지역이 없었으면 국내에서는 사라졌을 겁니다. 뭐 러시아나 북쪽에는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DMZ 일대에서만 30마리에서 50마리 정도 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한데 자료만 잘 정리를 일단 있는 자료를 정리를 해봤고요. 과거에 DMZ 일대는 이제 삼국시대의 격전지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남북이 나눠져 있지만은 아마도 이제 그런 어떤 지형적 모습이 그렇게 이제 삼국 때도 뭐 백제신라 고구려가 서로 각축을 하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파주 비무장지대 내부에 있는 면사무소입니다. 옛날 면사무소로 사용하던 것이 남아 있고 지금은 이제 비무장지대 내부에 있어서 출입은 뭐 불가한데요. 근대 문화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당사. 철원 지역은 과거에 해방 후에는 전쟁 나기 전에는 38선 이북으로 북한 지역이었죠. 북한 그 당시 만들어진 당사입니다. 그리고 철원의 전쟁 후에 남은 이제 은행입니다. 제2금융조합인데 은행이 폭파되고 뭐 잔해만 남아 있고 이제 금고가 있던 곳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농산물 검사소 철원에 있고요. 철원이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에 뭐 쌀 생산량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평야가 넓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 검사소도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요. 얼음창고. 얼음창고는 잘 살았다는 것을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철원 지역이. 겨울에 호수에서 얼음을 가져다가 이 창고에다가 보관해서 여름에도 얼음을 사용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암정이 과거의 다리 모습도 있고요. 철원역 터도 있고 철원역이 전쟁 전에는 서울역보다 컸다고 합니다. 판문점에 있고 임진각의 자유의 다리 이런 문화 있고요. 군사부서 표지판이 사실은 대부분 볼 수 없는데 몇 군데 이렇게 표지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성도 연천에 남아 있고요. 과거의 도로 이제 지금으로 보면 도로 표지판 같은 건데요. 그런 것도 남아 있고 파주의 그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릉의 무덤도 있고요. 무덤도 있고 그리고 곳곳에 군사시설 이런 안내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에코뮤지엄, 지붕 없는 박물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그런 소재가 충분히 될 만하고 그리고 꼭 DMZ가 아니라 마을에서도 아마도 이런 과거에 살던 과거의 어떤 뭐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든지 그리고 또 마을의 옛날 뭐 어떤 뭐 홍보물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민통 지역이나 군사시설 DMZ 일대도 이런 표지판들이 곳곳에 있어서 옛날의 모습을 좀 이해하거나 좀 정치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위험하다는 표시인데요. 지뢰 표시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뢰 위험 표지판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사용하던 벙커가 양구 해안에도 있고 하천에도 있고 곳곳에 이런 벙커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천에 성 있고요. 이런 과거에 이런 나무 다리 같은 모습들도 남아 있고요. 지뢰 표지판도 있고 이런 철모나 뭐 심지어는 탱크도 곳곳에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생태계 훼손에 대해서. 이 생태계 훼손은 9월 9일 날 DMZ 이런 생명평화 시민주의 발족 토론회 때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당시 이제 이 강화도 쪽에 현안은 김순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주로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48번 도로를 확정해서 강화도를 횡단해서 교동도를 지나 해주로 연결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영종 강화 교량을 건설해서 또 북쪽에 숭례리를 지나서 북쪽으로 건너가는 그런 도로도 예정돼 있고, 강화도 내에도 해안 도로를 이제 다 강화도 섬 전체를 연결하는 것, 이런 곳곳에 이런 도로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도 역시 도로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해강안 도로, 해강안 도로를 만들면서 철책 제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철책, 언젠가는 철책이 제거돼야 하겠죠. 물론 이 철책조차도 문화유적으로 남아서 또 뭐 존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철책을 다 존치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철책을 제거하게 되고, 근데 이제 철책 때문에 사람의 출입이 이제 제한되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잘 보존됐었는데, 결국은 철책을 제거하고 그것을 이제 서울에 있는 한강의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처럼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계획이라, 지금의 이제 잘 남아있는 생태계에 굉장히 이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철책 제거는 김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파주 문제, 파주 쪽에 이제 한강하고 쪽도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김포 쪽은 애기봉 평화 생태공원에 이제 배후 단지, 그래서 산봉우리를 깎아서 야생화 단지로 이제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김포의 주민 생태 조사단들이 이제 조사한 결과 그 예정지가 두꺼비 집단 산란지고 약 30만 마리, 그리고 반딧불이가 2종이나 서식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을 구태여 이제 훼손하고 야생화 단지로 만든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평화로 개설 사업,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도로 문제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제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있으면서 신도시 개선 중으로 이제 김포 평야에 각종 교류들도 많이 오고, 과거에는 생태가 잘 보존돼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지역이 도시화되고 개발되고, 현재는 민통선 이북 지역이 그나마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위에 3가지 사업 등으로 인해서 훼손될 위험이 굉장히 높게 남아 있습니다. 파주 지역입니다. 파주는 인삼밭, 연천도 비슷한데요. 인삼밭, 과수원, 축산농가 등에 의해서 이제 두루미, 제두루미 이런 서식지들이 많이 위협받고 있고요. 여기 이제 여기가 이 강 쪽 위쪽으로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마 이제 남방한계선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휴전선 정도 되고 여기 남방한계선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 점점이 찍혀 있는 게 인삼밭 현황입니다. 민통선 아니긴 한데 파주, 연천 이런 곳은 인삼밭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삼밭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인삼밭을 만들면 이제 제두루미가 이제 농사하고 추수하고 남은 낙곡들을 많이 이제 먹이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서식지가 많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축산농가들이 제두루미가 많이 오고 있는 지역에 이제 자리 잡고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고요. 과수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DMZ 생태 연구소에서 김승호 소장님께서 이제 이 민통 지역 내에 아까 그 인삼밭처럼 과수원 재배 현황도 지금 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천입니다. 연천은 민통선 북상의 문제입니다. 민통선 북상은 연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이제 해당이 될 텐데요. 이게 그 선거 때가 되면 민통선 북상이 계속 얘기 나옵니다. 처음에 20km였습니다. 민통선 처음 만들 때 휴전 이후에. 그러다 15km로 줄었고 지금은 10km로 줄어 있습니다. 지금은 5km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노란 선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인데, 이게 이 흰색 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 점점이 찍혀 있는데 두루미 서식지입니다. 두루미 서식지가 민통선 바깥으로 다 나오게 되죠. 철원 같은 경우 두루미 서식지가 과거에 민통선 안에 많이 있었는데 북상하면서 민통선 바깥으로 두루미 서식지가 노출되면서 두루미들이
과거에 민통선 안에 있을 때는 이용하다가 지금은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유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먹일거리가 있고 뭐 쉼터가 있어도 과거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많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통선 북상의 문제가 연천도 있고 다른 지역도 공이 함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삼밭 문제, 율무밭 문제, 이런 하우스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철원입니다. 철원은 이제 강원도에서 철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을 추진 중인데 약 100만 평 정도, 대마리하고 중세리 일대에 100만 평 정도인데 이게 휴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난방한계선입니다.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북쪽에 있는 인력을 데려와서 일을 하고 다시 북쪽으로 데려가고 이런 형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도 DMZ 이 휴전선 민통선 일대 두루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서식지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태봉구 궁예도성 남북 공동 발굴 및 복원 모든 땅을 이렇게 파헤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DMZ 일대의 생태계가 많이 훼손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살머리 고지 평화기념관 화살머리 고지는 DMZ 내부에 있습니다. 경원선 철도 복원, 민통선 북상 등등의 문제들이 있고 군부대 유휴부지 공적 활용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산사태, 군사 작전, 군사 활동에 군 작전 도로에 의한 산림 훼손과 산사태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산사태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005년도에 이제 기사인데요. 과거에 군부대 285개의 280만 톤의 군부대 그 폐기물이 누적 방치 매몰돼 있는 게 이제 당시 얘기됐었고 그 당시에도 이게 제대로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근데 다시 군부대들이 이전하고 비면서 그리고 또 민통선 일대에서 그런 누적 폐기물들이 이제 자꾸 이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후에 민통선 안에 있는 군부대들의 그 주변에 조사와 폐기물 처리 문제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의 문제입니다. 남북한 과거 전쟁 전에 남북한 도로망은 총 13개가 있습니다. 국도가 6개국, 이 중 1호선하고 7호선은 현재 완결이 됐고요. 그리고 철도가 4개입니다. 경의선하고 동해선은 이제 완결됐습니다. 이 도로들을 다 연결하면 동서 연결의 그 생태축의 의미가 많이 이제 훼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다 연결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러면 17개의 도로 철도가 남북을 이제 횡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일단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 노선도 가장 이제 생태적 영향을 덜 미치는 노선을 잡아야 되고 설계 기법도 뭐 설계 속도를 뭐 80km가 아니라 뭐 60km, 때에 따라서 50km 이하로 설계 속도를 한다거나 지하 터널화 한다거나 기존의 도로 선형을 지금 현재도 민통선 안에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도로 선형을 그대로 유지해서 생태계의 영향, 동서의 생태축을 단절하는 그런 영향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발굴, 문화재 발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뢰만 하더라도 약 200만 개 정도가 묻혀 있고요. 이제 녹색연합이 이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매설 지역만 하더라도 여의도에 30.6배입니다. 근데 과거에 지뢰 제거하는 모습을 보면은 탐지기로 지뢰를 제거하지만 1m씩 땅을 다 갈아엎습니다. 그게 더 이제 안전하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 DMZ 일대에 이 여의도 30배 면적에 그리고 미확인 지뢰지대는 더 많습니다. 이런 지역을 다 지뢰를 제거하게 되면 지금까지 70년 동안 보존 복원됐던 DMZ 일원의 생태계가 많이 훼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뢰 제거를 하긴 해야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굉장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화재 발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DMZ 내에 역사 유적이 총 14종이고 35곳 정도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미 이제 이런 조사들을 하겠다. 왜냐하면 또 내년에 뭐 이제 현 정부에서 DMZ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뭐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사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지만은 이 지뢰와 마찬가지로 토양을 문화재 발굴이라는 것이 땅을 파게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DMZ 일대 생태계 훼손은 불가피할 것이고요. 유해 발굴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중 3년 중 2년이 DMZ 일대에서 치러졌고 DMZ 전체가 사실은 전쟁터입니다. 유해가 다 있는 거죠. 그 유해를 다 발굴하기 시작하면 DMZ 일원의 생태계는 남아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 지뢰 제거, 문화재 발굴, 유해재 발굴 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슬기로운 대책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전인데요. 정부의 DMZ 관련 정책은 사실은 통일부, 환경부, 행안부, 문광부, 산림청 다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이제 미지수고요. 그리고 남북관계 좋을 때만 많이 추진합니다. 특히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평소에는 좀 이렇게 주춤하다가 남북관계 좋아지면 우후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옛날에 있던 사업까지 다 들고 나옵니다.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도 서로 다릅니다. 뭐 평화, 통일, 생태보전, 지역발전, 관광, 뭐 걷기. 그래서 서로 선점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종합적인 기조와 기준이 없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걸 다룰 만한 기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조와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장 기본은 각 부처 뭐 통일부가 됐든 행안부가 됐든 문광부가 됐든 뭐 환경부가 됐든 산림청이 됐든 각 부처는 공히 한반도의 평화에 이 모든 사업이 기여해야 되고 DMZ 일원의 생태계 보존에 그걸 기조를 그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합적인 계획도 만들어져야 생태계 보존 종합 보존과 지속 가능한 적경지역 발전 계획도 필요하고 법안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종합기구도 환경부서 2005년도에 만든다고 했다가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기구도 필요하고요. 기존에는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거의 없습니다. 참여할 기회도 없고요. 지역 주민은 서울에서 또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주민과 시민단체가 항의해야 어떤 문제에 대해 협의가 파편적으로 해지고 일상적으로는 협의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일상 다반사고 그래서 민간 협의체, 특히 지방정부나 지자체, 지역 주민의 참여는 필수적이고 그렇게 구성하고 또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DMZ련의 보전과 이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DMZ 내부는 절대 보전, 민북 지역은 철저한 보전, 조사나 생태관광 외에는요. 적경 지역은 일명 지속가능한 발전, 생명에 이롭고 지역 주민의 발전,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발전을 이루어야 될 것. 이 원칙을 분명히 하는 어떤 이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DMZ 평화적 이용하면 사람들이 이용의 방점을 많이 찍는데요. 이 평화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연과의 평화입니다. 사람 간의 남북의 그리고 사람 간의 평화도 있지만 자연 간의 평화고 이런 남북의 평화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생태 공동체 보존과 복원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핵무기가 없어져도 한반도 생태계가 다 망가지면 우리 인류 특히 기후 위기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면 우리가 통일한들 그것이 어떤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싼 임금, 토지 자원, 지하 자원 이런 거 집중 개발하는 걸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전체 DMZ의 생태계 보존을 시작으로 한반도 전체의 생태 공동체 보존과 복원의 기초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DMZ 보존 노력은 이제 DMZ는 생명평화 시민연대 활동 계획이고요. 이 내용은 이제 연대 참여하시는 분은 백령도에서부터 강원도 고성, 서울까지 해서 이런 기관 단체가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한반도 평화, DMZ 생태계와 문화유산 보존, 적경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형 남북 교류협력 사업 발굴 이런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보존운동,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조사 홍보, 교육 그리고 이제 현안 대응 그리고 뒤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어떤 모범 사례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주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자주 오시는 분들인데요. DMZ에 대한 관심도 많고 국제 두루미 재단의 조지 아치볼드 박사 같은 경우가 민통선, DMZ의 보전과 전략이 있어야 되고 독일 같은 경우 30년 동안 카이 프로벨 박사 같은 경우 독일이 통일하고 나서 독일의 이제 적경 지역에 보호하는데 3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조각조각 보호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이제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오셔서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